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교실 손쌤입니다. 자, 오늘은 19번째 시간으로 이제 드디어 4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4단원에 들어가면서 이제 17세기 전후에 동아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큰 전쟁이 우리나라 중심으로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라고 하면 이때는 조선인데요. 그 조선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전쟁을 중심으로 어떻게 동아시아가 변화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에 앞서서 동아시아 상황이 어떻게 변해 갔는지를 중점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요. 16세기 중반의 동아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중반에 명에서는 이제 북로남해 문제로 고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북로남해는 우리 지난번에 한번 배워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로랑 남해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북로에서는 이제 몽골에서 내려오는 타타르가 조국 무역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수시로 명을 침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던 토목부의 변이나 경술의 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남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명나라와 일본, 그 당시 무로마치 막부 간의 감합 무역을 실시했는데 그게 중단이 되면서 왜구가 나타나면서 이제 침략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 우리 주원장 홍무제와 그리고 그 영락제 때 만들어졌던 명 중심의 조공 책봉 관계가 동요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항해 시대, 유럽에서는 대항해 시대가 펼쳐지면서 이제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중심으로, 스페인 중심으로 대항해 시대,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의 개척지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동아시아까지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이 포르투갈,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마카오를 중심으로 중개무의 거점을 삼았고요. 에스파냐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에 도착하면서 필리핀을 중심으로 이제 아시아에도 영향력을 유럽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향을 볼 때 일본의 조총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제 총과 활로만 싸우던 게 아니라 총으로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의 선교사, 이 가톨릭 신부님들인데요. 신부님들이 와서 이제 가톨릭을 동아시아에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몽골에서 이렇게 오고 일본에서 오고 하면서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마카오 보이시죠? 이 마카오에 에스파냐, 포르투갈 상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요 화살표 있는 게 북로남해다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동아시아 세 나라의 정세가 바뀌기 시작하는데, 먼저 명나라부터 보시면요. 명나라 때는 이제 자꾸 밖에서 북로 또는 남외 이런 혼란이 가속되니까 이제 정치의 뜻을 잊습니다. 황제가 유의를 즐기기도 하고요. 가정제는 유교가 아닌 도교에 탐닉을 하면서 일단 정치를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결과가 바로 이 농민들의 세금 부담, 그러면서 탐관오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빈부격차가 커진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제 요런 사건들이 바로 이제 북로와 남외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장거정이라는 사람이 개혁을 하고자 했는데, 재정이 일시적으로는 회복됐지만 이게 개혁이 성공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또 다시 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있는 거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사화, 그리고 중종반정 등등 여러 가지 정변으로, 그리고 계유정난 같은 걸로 공신들이 등장하면서 훈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림이 등장을 하는데, 사화를 극복하면서 16세기 후반에는 정치를 주도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일단 조선 같은 경우 내부의 문제들, 내부에서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대신에 밖에 있는 전쟁 같은 것들은 없었습니다. 전쟁 같은 거는 짜잘한 전쟁들만 있지 큰 전쟁은 없었다. 어떻게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약간 평화로운 상태였다 라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틈새를 차지한 일본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 센코쿠 시대 전국 시대의 전쟁
패권 쟁탈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조총이 들어온다 그랬죠. 조총이 들어오면서 조총을 가지고 와서 전쟁의 양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요. 조총 부대를 이끌고 기초를 놓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했던 요 전쟁, 여기 우리 그림에 나와 있는 전쟁이 바로 일본에서 유명했던 나가시노 전투라는 겁니다. 나가시노 전투. 이 나가시노 전투 이 그림을 보시다 보면은 그 교과서에 좀 더 크게 나와 있는데, 교과서를 살펴보면 요 장면, 요 부분이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데, 이제 조총을 활용하는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기초를 놓고 그 후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죠.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적인 토지조사 사업 검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무기를 몰수, 그 무사들의 무기를 몰수해서 함부로 자신에게 덤비지 못하게, 그리고 무사와 농빈의 신분 구분을 확립시키는 등의 정책을 통해서 일본을 다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늘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해놓으면, 이제 명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옆에 있는 조선, 그리고 일본을 봤을 때,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도 오고 요렇게도 왔던 북로 남외, 좀 더 북로 남외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 같은 대항해 시대, 그래서 명나라가 상당히 힘든 상황에 있었고요. 조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제 사화나 정병 같은 경우에서 이제 훈구에서 사림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국 통일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요거예요. 요걸 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일어났던 국제전쟁, 우리는 임진왜란으로 알고 있는데 동아시아로 봤을 때는 큰 국제전쟁인 임진전쟁, 그리고 병자전쟁까지, 아마 다음 시간 20차 하시는 영상이 조금 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영상이 조금 길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공지를 미리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 많았습니다.